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로저랑 가프가 손을 잡고 천룡인을 지켰다는 건 아직도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 로저가 천룡인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거짓 정보 아닐까요? 조금은 왜곡된 느낌이죠. 왜곡된 느낌으로 영웅으로 만들어졌다거나 거짓말이라면 차라리 가프 혼자서 로저를 물리치고 록스를 멸망시켰다고 보도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는 보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진실 같아요. 가프랑 로저가 손을 잡았다는 게 좀 진실 같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피스 세계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대하고도 불가사의한 사건인 갓벨리 사건은 세계 정부가 공인한 역사 기록의 표면 아래 깊고 어두운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해군과 해적이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력이 손을 잡고 공동의 적을 물리친 영웅담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핵심적인 신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본적인 균열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대중에게 허락한 갓벨리 사건의 전말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입을 통해 간략하게 남아 전해졌습니다. 작중 시점으로부터 38년 전 웨스트 블루의 비가 맹고 갓벨리라는 섬에서 당대 최악의 해적단으로 군림하던 록스 해적단이 세계 귀족 천룡인과 그들의 노예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해군 중장 가프는 자신의 숙적이자 대외적인 로저와 손을 잡고 록스 해적단의 선장 지백을 격파하고 해적단을 괴멸시켰다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프는 해군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갓벨리 섬은 지도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었고 세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을 극도로 꺼리며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 통제는 그 자체로 공식 기록 이면에 무언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공식 서사 속에서 지백은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은 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갓벨리 사건을 해군과 자유로운 해적이 연합하여 사악한 정복자를 물리친 선과 악의 단순한 대결 구도로 보이게 만듭니다. 갓벨리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가프의 행동 역시 깊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천룡인을 지킨 영웅이지만 그의 알려진 성향은 이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가프가 천룡인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군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룡인의 직속부와 그들의 충견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감을 넘어 그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신념에 가깝습니다. 또한 가프가 추구하는 정의는 세계 정부의 정치적 의제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는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해군의 대의에는 충실하지만 그 방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숙적인 로저를 신뢰하여 그의 아들 에이스를 거두어 키운 일화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체제나 이념보다 사람 그 자체를 믿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프 역시 로저나 록스처럼 이름의 D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D의 일족이 신이 천적으로 불리는 것을 고려할 때 D의 이름을 가진 자가 신을 자처하는 천룡인을 보호했다는 것은 이야기의 주제의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큰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단순한 설정 오류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서사적 단서로 보아야 합니다. 로저와 가프의 동기가 이토록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공식 발표가 거짓이며 그 뒤에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장치입니다. 갓벨리의 공식 역사는 현대 세계의 정치 구조를 떠받치는 건국 신화와도 같습니다. 해군의 위대한 영웅을 탄생시키고 세계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취하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 그 위에 세워진 권력 구조 전체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가프와 로저의 동맹은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실존적 위협 앞에서 맺어진 일시적인 불가침 조약에 가까웠습니다.
가프는 자신이 신봉하는 민중을 위한 정의와 자신이 보호해야만 하는 경멸스러운 지배자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록스가 고대병기와 같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추구한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가프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임무를 초월하는 새로운 위협, 세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로저는 갓벨리에서 두 가지 형태의 폭압과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천룡인이 상징하는 제도적이고 질식할 듯한 억압, 다른 하나는 록스가 초래할 수 있는 종말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파괴입니다. 로저는 둘 중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록스가 세상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모든 이의 자유를 영원히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맹은 천룡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프와 로저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고, 우연히 록스는 세상 전체에 대한 위협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천룡인들은 그저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부수적인 수혜자에 불과했습니다. 가프와 로저 사이의 동맹은 아마도 구체적인 대화 없이 본능적인 이해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섬에서 록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고, 서로를 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대립을 초월하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음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공유하는 D라는 이름이 전투 직전 비장한 이해의 순간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갓벨리에서의 전투는 록스의 패배로 끝났지만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정부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강력한 선전 도구로 재창조하는 한편,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들을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갓벨리의 메아리는 그렇게 뒤틀린 채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정부가 영웅 가프라는 서사를 공들여 만들어낸 데에는 여러 가지 계산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범죄의 은폐,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인간 사냥 게임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신을 자처하는 자들이 이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세계 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적 권위는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험한 사상의 말소. 그들은 록스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사상 자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만약 록스의 행동이 정당한 분노에 기반했거나 그가 임무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의 이야기는 위험한 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단순한 괴물로 낙인 찍음으로써 정부는 그의 정치적 위협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대중을 통제할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가프를 영웅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그들은 해군의 강력함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강력한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어떤 거물의 적이라도 결국 패배하며 해군이야말로 질서의 최종 수호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D의 일족을 체제의 얼굴로 내세움으로써 단체제적 상징을 역으로 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셈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